이게 기본, 그리고 이게 100배. 퀄리티 미쳤죠? R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역시 빠르게 보고 왔는데요. 계종별 특이점을 빠르게 살펴보고 마지막에 한 줄 평가, 어떤 기능들이 눈에 띄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께 어떤 제품을 추천드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현재 갤럭시 S24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먼저 이번 시리즈 역시 갤럭시 S24, 갤럭시 S24 플러스, 갤럭시 S24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 S24 시리즈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아무래도 AI다. 이 기능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건 무조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세한 기능은 뒤에 더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디자인부터 말을 해야겠죠. 먼저 S24, S24 플러스의 디자인을 보자면 전작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죠. 그런데 잘 보면 전보다도 더 플랫해진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더 각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느낌은 S23과 크게 다른 느낌을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개인차겠지만 이전 S23의 디자인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듬어진 느낌? 더 강화된 알루미늄을 사용했고요. 베젤도 더 얇고 균등해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전 모델 1Hz에서 120Hz 적응형 주사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디자인은 같지만 다른 점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에서 S24는 아직도 FHD 플러스를 사용하지만 S24 플러스는 드디어 QHD 플러스를 사용한다? 그냥 이것도 다 똑같이 QHD 플러스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무게는 S24 167g, S24 플러스 196g입니다. 색상은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엠버 옐로우. 이 중 제 눈에는 마블 그레이와 코발트 바이올렛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연보라가 아닌 다른 색감의 보라색이라 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그레이색은 그냥 예쁩니다. 다음 울트라의 디자인을 보면 이 역시 전형적인 울트라의 디자인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엣지 디스플레이가 사라졌다? 이 엣지 디스플레이가 호불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 주변에는 불호가 많았지만 분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S펜을 사용하려면 플랫한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 반갑더라고요. 전면에 6.8인치 코닝 고릴라 아머 글래스를 사용합니다. 이번엔 또 특이점으로 일반 유리 대비 75%까지 반사율이 축소해져서 전작인 S23 울트라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반사가 덜 되죠. 그냥 보자마자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이런 소소한 발전도 좋게 다가오는 거네요. 그리고 전에 비해 충격에도 강해지고 긁힘도 4배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면 디스플레이 발전이 있는데 거기서 또 보이는 건 상하 좌우 대칭의 베젤도 얇아졌고 균등해서 완성도가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 외 다른 면들을 보면 이런 S펜 부분도 전작은 둥그랬는데 이번에는 플랫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스피커에도 점점점에서 일자형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전 모델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가 2600니트로 전작에 비해 꽤나 더 밝아진 모습이라 이것도 실제로 보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울트라는 이번엔 재질이 티타늄으로 바뀌었죠. 아이폰 15 프로 역시 티타늄으로 바뀌어서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랬는데 아이폰은 스테인리스에서 바뀌어서 무게 변화가 있었던 거고, 이번 S24 울트라는 알루미늄에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무게 변화는 오히려 전작에 비해 4g 정도 무거워진 232g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충격이 강해졌을지는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 질감이 아이폰 15 프로보다도 더 맨질맨질한 그런 질감이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가 조금은 더 거친 느낌?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바로 사라면 티타늄 그레이 색상을 살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아이폰의 내추럴 티타늄 느낌이 살짝 났는데 이게 빛을 받아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조금 더 톤 다운된 티타늄 그레이 느낌? 실제로 봤을 때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용 색상으로 오렌지, 그린, 블루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용 컬러의 실물을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티타늄 그레이가 원픽이네요. 먼저 S24, S24 플러스의 스펙을 봐보자면 역시 이번에는 삼성 엑시노스 2400을 탑재했죠. 자세한 성능은 테스트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 따로 후기로 아직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점에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세한 건 저도 받아보고 실기기 후기로 알려드리겠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건 전에 말한 S23 FE처럼 커진 베이퍼 챔버로 인해 기대보다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베이퍼 챔버가 이번에 전작 대비 일반 모델 1.5배 커지고 플러스 모델이 1.6배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모델 IP68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며 배터리는 S24 4000mAh, S24 플러스 4900mAh의 용량을 탑재했고요. 충전도 S24 플러스는 최대 45W 충전, S24는 최대 25W 충전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처럼 기본 모델들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램이 기본 모델에는 8GB, 플러스 모델에는 12GB의 램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램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쉽긴 하죠. 그런데 플러스만 봐보자면 이전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램도 그렇고 여러 점이 울트라와 급 차이가 줄어든 모습이라 플러스 구매 예정자분들에게는 어필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밴드, 이번에도 기본 모델만 들어가지 않았죠. 울트라와 플러스에만 들어갔어요. 그럼 S24 울트라의 스펙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울트라는 엑시노스가 아닌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HN3가 탑재가 되었고요. 여기에 베이퍼 챔버도 전작보다 1.9배나 커져서 더 오래 안정적인 퍼포먼스와 발열 억제가 기대가 됩니다.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게임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게임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램은 플러스와 같은 12기가 탑재, 배터리는 5000mAh, 최대 45W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새 제품 중 유일하게 와이파이 7을 탑재했어요. 사실 전작 스냅드래곤 8 젠2가 워낙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에 궁금했는데 출시에 앞서 젠3의 발열을 컨트롤 잘할까 살짝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베이퍼 챔버를 보니까 빨리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 퀵쉐어가 이제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 지원이 되며 안드로이드 오토도 차 안에서도 원 UI가 적용되어서 모바일에서 사용하던 앱 아이콘, 글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AI.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에 할 말이 많아서 따로 빼가지고 곧바로 다른 영상으로 올릴게요. 그만큼 이번에 나온 기능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단순하게 당장 아이폰과 비교해서 사용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 영상에서도 빠르게 말해보면 먼저 실시간 양방향 전화 통역. 이건 통신사가 달라도 되고 온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사용이 쉽게 가능하고요. 음성뿐이 아닌 텍스트로도 지원을 이렇게 해줘서 보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상대가 갤럭시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선이어도 가능해요. 우리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알지? 물론이죠. 빨리 뵙고 싶어요. 예를 들면 외국에 살거나 유학을 갔는데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어에 아직 능숙하지 않은데 꼭 해야 할 때 어려울 경우 이런 거 알잘딱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 채팅 어시스트라는 AI 기능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팅을 어시해주는 기능인데요. 문자나 카톡 같은 메시지를 보낼 때 실시간으로 대화를 번역해주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 인스타를 통해 외국인 친구와 대화할 때 딜레이가 덜하겠죠. 이게 메시지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삼성 키보드 AI 앱에서도 번역을 제공해주니까 이것도 정말 활용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장의 문구톤도 제한을 해줍니다. 마냥 편하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문장을 쓰고 AI를 통해서 문장 스타일에서 6가지 정도의 여러 톤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적으로 사용할 때는 또 괜찮을 것 같고 아래 철자 및 문법으로 지금 내가 쓴 내용에 맞춤법이 맞는지 쉽게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잘 보여야 하는 상대한테 톡이나 문자를 할 때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점검해보면 또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간단하게 녹음 요약이라고 보면 좋은데요. 이것도 정말 개꿀입니다. 보통 이런 녹음 회의를 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약 1시간 정도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찾는 내용을 언제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알기 쉽지가 않은데 이는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로 녹음을 하면 갤럭시가 알아서 텍스트로 저장해서 이렇게 화자별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대화 내용에 대한 요약도 해주죠. 그리고 외국어는 이렇게 번역도 해줍니다. 이것도 정말 실생활에서 잘 쓸 것 같죠? 다음은 노트 어시스트. 삼성 노트를 활용하면 아래 AI 버튼을 통해 영문 내용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런 장문의 글 또한 요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요약을 알아서 해주는 것도 보기에 좋더라고요. 공부를 하거나 필기를 할 일이 많은 분들은 이거 정말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어시스트도 있는데 삼성 인터넷을 활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 웹을 돌아다니면 다른 나라 사이트들을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영문 기사 같은 걸 볼 일이 있는데요. 이 또한 하단에 갤럭시 AI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 번역도 가능하고 이런 기사 역시 이 안에서 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대학생분들은 진짜 개꿀일걸요. 구글링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반가운 거 서클 투 터치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구글 이미지 검색을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홈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화면에 원하는 이미지에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바로 이미지 검색이 됩니다. 이런 걸 보통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유튜브를 보다가 예쁜 옷이나 소품을 봤다? 이게 뭔지 궁금할 때 여러 곳을 안 거치고 바로 할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모델이나 캐릭터, 연예인 등 이게 누구지 싶을 때 그때도 바로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간단하지만 생활의 질이 올라갈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카메라 부분에도 AI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생성형 AI로 기본 편집 내에서도 마치 포토샵처럼 진행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수평이 안 맞는 사진을 수평을 맞게 하면 원래는 사진 확대가 되어서 사진의 많은 부분이 잘리게 되는데요. 편집에 들어가서 갤럭시 AI 버튼을 탭하고 기울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잘린 부분도 채워지면서 수평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채워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꽤 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실기기를 받아보면 어떻게까지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편집창에서 물건이나 인물 부분을 꾹 누르거나 올가미처럼 그려 선택한 다음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후 옮기게 되면 옮긴 부분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물체를 넣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갤럭시 기본 사진 편집이 이전에도 사진 리마스터나 그림자 지우기 등 나름 쓸만한 기능들이 많았고 실제로 자주 사용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솔직히 우리가 다른 앱을 통하는 것보다 기기 자체로 하는 게 편하고 이거 하자고 포토샵 하는 것도 좀 뭐하잖아요. 때문에 확실히 발전된 사진 편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슬로우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건 영상을 볼 때 어떤 순간에 슬로우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운동 영상이나 연예인 영상이나 그 경우 재생 중에 화면을 꾹 누르면 자연스럽게 슬로우가 진행이 됩니다. 이건 직접 찍은 것뿐만 아니라 공유받은 영상들도 가능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이 가능한 영상은 HD 24프레임부터 UHD 6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건 영상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추가적으로 3개의 프레임을 더 생성해서 총 4분의 1배속으로 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24프레임과 60프레임에서 슬로우를 걸면 아무래도 60프레임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슬로우로 찍은 영상을 꾹 누르면 그 경우는 슈퍼 슬로우로 보여주는 디테일도 있었습니다. 슈퍼 HDR이라고 사진 앨범을 통해 명부와 안부를 더 잘 볼 수 있는, 평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큰 기능으로 다가가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앨범 내 설정에서 이 기능을 끄고 켤 수 있고요. 기능을 켜고 보면 앨범 내 사진이나 영상들의 뒷부분이 훨씬 퀄리티가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상 AI 부분을 나름 빠르게 말해봤는데 자세하게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점에서는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더 나은 점이 맞긴 하죠. 이 AI 부분은 전 모델 다 가능한 기능이며 어쩌면 일부분 이전 모델들에게도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카메라 부분도 보겠습니다. 기본 모델들은 메인 5000만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세배 망원 1000만화소, 전면 1200만화소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울트라에 바뀐 점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기본 모델들의 카메라 테스트를 거의 못 해봤는데 이것도 실기기를 받아보면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울트라의 경우 메인 2역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세배 망원 1000만화소, 5배 망원 5000만화소의 렌즈를 탑재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배 줌이 사라지고 5배 줌이 생긴 건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S23 울트라의 10배 줌을 정말 잘 활용을 했어서 그런지 과연 5배 줌에서 10배로 당기는 이 디지털 줌의 화질이 어떨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결과를 보면 꽤 잘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줌 기능의 쿼드 텔레 시스템으로 적응형 픽셀 센서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통해 디지털 줌 구간에서도 선명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요 거리예요, 요 거리. 요 당겨보면 여기 뭐 있죠? 이거를 그래 100배로 당기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제가 좀 이게 특이 케이스예요. 이 정도로 잘 나온 경우 많이 없긴 한데 한 번에 찍은 건데 이 정도로 나왔다. 요게 100배 줌, 이게 10배 줌이고요. 이것도 확대하면 꽤 괜찮죠? 10배 줌 퀄리티도 꽤 나쁘지 않아요. 이게 10배에서 조금 더 당긴 거. 생각보다 이 디지털 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100배 줌. 미쳤죠? 근데 얘 캐릭터가 좀 단조로워가지고 점점점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안 되는 것보다 안 낫다. 보셨다시피 5배 가게 줌 퀄리티가 꽤 좋았고요. 디지털 줌으로 10배를 당겨도 꽤 어색하지 않은 충분한 화질을 보여줬죠. 보여드렸듯 이 100배도 물론 이렇게 잘 나올 일은 적겠지만 이런 단순한 오브젝트, 충분한 빛이 있으면 이렇게 결과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은 여기 직원분도 못 믿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조만간 아이폰 15 프로 맥스 5배 줌과 비교 테스트 곧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토그래피도 강화가 되어서 울트라 줌 구간에서도 괜찮았습니다. 노이즈를 꽤 잘 잡아주더라고요. 여기 털들 봐, 잔털들.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잔털들을 잡더라고요. 이번에 카메라 좋다. 울트라 가야겠다. 여기 보면 이 잔털들 미쳤죠. 물론 여기 사진 찍기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겠죠. 여기 이곳은. 근데 그래도 이런 저조도 사진 찍을 때도 어느 정도의 살짝의 빛이라도 있으면은 좀 퀄리티가 더 좋아지거든요. 뭐 이런 거 참고하면서 찍으면은 뭐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S23 울트라나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괜찮지 않을까. 15 프로 맥스랑 비교하는 것도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보이시죠? 지금 저 찍고 있는 저 카메라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너무 좋은 거죠. 미쳤어. 근데 5배 줌 카메라의 조리개가 f3.4로 높은 편인데 때문에 빛이 적은 환경에서는 좋은 퀄리티를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작년 S23 울트라 때 별 찍으러 다녔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다녀야겠습니다. 그런데 3배 줌도 있기 때문에 1배에서 5배로 바로 가는 아이폰 15 프로맥스와는 달리 1배, 3배, 5배로 그 사이 예를 들어 4.5배 이런 화각대 화질 차이는 꽤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드리냐면 먼저 S24 플러스,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도 오래가고 화면도 크고 디스플레이도 더 좋아졌고 램도 늘어났고 말이죠. 자세한 성능은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6.2인치인 S24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시면 스펙이 아쉬워도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대안이 없잖아요. 울트라와는 당연히 차이가 나고 S24 플러스와도 스펙, 디스플레이, 울트라 와이드밴드, 충전 속도 등 여러 차이가 있지만 적당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갤럭시 AI도 사용 가능한 이중 유일한 6.2인치 스마트폰이니까 분명히 수요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4 울트라, 카메라가 많이 중요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1.9배 커진 베이퍼 챔버로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카메라 퀄리티, 이것도 더 사용을 해봐야겠지만 3배, 5배, 2개의 망원을 탑재했다는 게 꽤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 일상에서도 빨리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제일 좋은 거 해가지고 아이폰은 프로, 갤럭시는 울트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S23도 좋았고 아이폰도 일반 15가 잘 나왔던 것처럼 올해는 자기 사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는 실기기를 받으면 카메라 집중 탐구와 AI 사용 디테일 등을 올려볼 예정이거든요.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